자, PT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김한성이 팀이 정해졌다 그래서 김한성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목 보면 고작 2년에 4,419억 원. 김한성은 아시겠지만 하면서 미국 언론이 템파베이가 킴을 영입으로 최소 1승을 추가하게 됐다고. 사실상 A- 등급이라고. A- 뭐 이렇게 하면 잘 영입을 잘 했다는 소리죠, 템파베이가. 뭐 고작 이렇게 해놨지만 뭐 최근에 또 어떤 기사에서 보면 김한성이 뭐 연봉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게, 그러니까 뭐 한 몇백만 달러 수준, 1,000만 달러 이하의 연봉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김한성 연봉이 뭐 예상보다 많이 적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김한성이 부상당해서 지난 시즌에 일찍 적은 거, 지난 시즌에 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 깎아내놔서 진짜 잘못하면 뭐 FA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또 뭐 김한성 같이 좋은 FA를 왜 안 데리고 가냐고, 어느 팀에 가든지 도움이 되고 뭐 어떤 투자 금액을 충분히 뭐 뽑을 수 있는 선수라고 또 막 양키스랑 연결하기도 하고 뭐 샌프란시스코랑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한성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기사도 많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템파베이 레이스가 이 김한성을 데리고 가기로 했어. 템파베이가 이 미국에 있는 30개 구단 중에서 제일 이렇게 작은 스몰 마켓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면은 뭐 도시 자체도 작지만 다른 뭐 다저스니 양키스니 샌프란시스코니 이런 구단하고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크기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시장인데 저 스몰 마켓인데 김한성을 데리고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김한성이 이 받는 연봉이 지금 템파베이 구단의 어떤 이 선수들 중에서 1위. 김한성 연봉이 제일이라고. 김한성이 연봉이 또 전체 이 구단 전체의 어떤 전체의 어떤 연봉에서 차지하는 걸로 한 13% 이상, 한 13점 몇 %를, 김한성 연봉이 전체 선수단 연봉의 13점 몇 %를 차지해요. 왜, 다저스 오타니가 뭐 LA 전체 선수단 연봉이 한 12%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단의 어떤 전체적인 선수단 연봉 중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건 다저스보다, 오타니보다 김한성이 자기 팀에서 그만큼 고액 연봉자라는 소리죠. 그래서 템파베이가 이런 많은 연봉을 주면서 김한성을 데리고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김한성이 템파베이 레이즈에 간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상상 밖이었어. 왜 템파베이에서 자기가 도저히 이 선수는 연봉을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템파베이에서 나와서 다저스에 간 투수가 있잖아. 그 다저스의 그 글래스나우가 템파베이에서 에이스로 뛰다가 템파베이에서 이 선수를 이 고액 연봉을 주고 못 데리고 있으니까 다저스로 이렇게 넘긴 거죠. 다저스가 맨큼 데리고 왔잖아. 그런 만큼 스몰 마켓인데 김한성을 데리고 왔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자고, 무슨 이유인지.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하성 킴 signed, 서명했다고, 사인했다고. 2 years, 2년 29 million dollars, 2,900만 달러로 2년에 했다고. 1년 첫 해는 1,300만 달러 정도 받고, 뭐 2년, 그러니까 1년 하고 옵트아웃 돼서 나와서 다시 FA를 할 수도 있고, FA를 다시 1년 하고 나서 2년 계약 중에 1년 하고 나서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2년 계약에서 어떤 핵심이라고 될 수 있는데, 옵트아웃 할 수 있다는 게 1년 하고 나서 다시 FA로 시장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진가를 다시 한 번 더 검증받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1년 단기 계약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1년에서 자기가 이번 2025 시즌을 제대로 잘 보내면, 그래서 성적이 좋게 나오고 하면 다시 FA 시장에 나와서 장기 계약을 노려볼 수도 있는가. 근데 이번 시즌이 조금 뭐 미흡하다. 그렇게 하면은 2년째 1,500만 달러 받아서 2년 계약을 다 하고 2년 계약 끝나고 다시 FA에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한성이 부상당해서 작년에 또 성적도 그렇게 평소보다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부상 여파까지 해서 이렇게 자기가 저평가를 받았으니까 이 저평가 받은 걸 되살리기 위해서는 FA 재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블레이크 스넬도 FA 재수해서 샌프란시스코랑 1년 계약했다가, 그것도 아마 2년 계약에 옵트아웃 이렇게 1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을 거예요. 블레이크 스넬도. 그러다가 1년 계약하고 나서 다시 1년 선수 생활 잘 하고 나서 지금 다저스랑 5년 장기 계약인가 그 나이를
놓고도 5년 장기 계약을 해서 대박을 쳤잖아. 그러니까 김하성도 똑같이 이렇게 템파베이 레이즈랑 2년 계약을 하지만 1년 하고 나서 이렇게 옵트아웃을 할 수 있으니까, 즉 FA로 다시 시장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단기 계약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김하성한테는 올해 2025 시즌이 정말 중요할 수 있죠. 올해만 제대로, 이전에 한참 성적 낼 때 홈런 20개 가까이에 뭐 타율 한 2할 7, 8푼, 그리고 도루 한 40개 정도 하고, 수비는 뭐 그렇게 골든 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주면 충분히 1억 달러가 아니고 1억 5천만 또는 한 2억 달러 가까운 대형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만큼 올해가 김하성의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렇다고 FA로 진짜 뭐 아무데도 계약 못하고 그냥 뭐 아니면 정말 헐값에 아무 팀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템파베이 레이즈의 제1위 고액 연봉자로 템파베이 레이즈랑 2년 계약한 거 나쁘지 않죠. 템파베이 레이즈가 뭐 마켓이 스몰 마켓이라 같이 팀 자체는 나름 구성이 잘 갖춰져 있어. 그래서 아주 막 뭐 디트로이트 타이거 요즘 좀 괜찮은 것 같더라. 어쨌든 오클랜드도 하여튼 조금 뭐 이름 없는 뭐 신시내티 레이즈 이런 팀들보다는 템파베이가 전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템파베이랑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잘한 것 같아. 그래, 시카고 컵스도 요즘 빌빌하니까 시카고 컵스보다도 템파베이 레이즈가 나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최소 1승은 추가했다. 즉 김하성을 영입함으로써 최대 팀에 1승은 추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미국 ESPN의 제프 파상 기자를 비롯해서 MLB.com 등 현지의 어떤 여러 언론들, 복수 언론들이 30일 김하성이 템파베이 레이즈랑 2년에 2,900만 달러, 약 419억 원에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김하성이 FA, 즉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앞둔 지난해에 김하성은 좀 악몽 같은 시즌을 보낸 거예요. 왜? 원래는 주 포지션이 있던 유격수로 복귀하면서, 원래 유격수가 김하성의 주 포지션이잖아. 유격수도 할 수 있고, 3루수도 할 수 있고, 2루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자기의 주 포지션, 유격수가 어떻게 보면 내야수 중에서 제일 운동량도 많고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이런 유격수에 복귀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었는데, 근데 작년 시즌에 수비도 조금 에러가 좀 많았고, 수비를 비롯해서 공격력 지표가 다 떨어지면서, 이게 수비나 공격력 지표가 떨어진 게 이 어깨 쪽의 부상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든지 FA 전에 하니까 참고 버텼겠지. 그러다가 결국 시즌 막판에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1루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헤드 퍼스트 머리 쪽으로 먼저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그러면서 앞에 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까지 당하는 악재가 발생됐다고. 그래서 당초 김하성은 시즌이 끝나기 전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뭐 한두 달 뒤면은 뭐 충분히 부상에서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됐는데, 끝내 김하성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못 돌아왔죠. 못 돌아온 이유도 여기 어깨 부상이 송구에 영향을 미쳤던 까닭이란가. 어깨가 부상을 입으면서 송구, 빨랫줄 같이 쫙 뻗는 그런 송구가 안 나와서, 왜 유격수나 삼루수나 이런 선수들이 공 잡고 1루에 공을 뿌릴 때 정말 이렇게 빨랫줄 같은 송구가 돼야 돼. 어깨가 약해서 뭐 바운드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막 느리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1루수한테 간다거나 그러면 1루 어떤 발빠른 주자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격수나 삼루수나 이런 어떤 외야수들의 기본 자질은 강한 어깨. 이게 기본인데,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송구에 영향을 미쳤던 게 빨리 회복이 안 돼서 결국은 지난 시즌에 복귀를 못했죠. 김하성 일찍부터 그래서 2025 시즌을 준비했다는 거. 작년 시즌은 졌고, 뭐 에이전트도 그래서 악마 에이전트라 불리우는 이 스카포라스랑 손을 잡았고, 닐 엘라트라제 박사, 뭐 어깨 수술을 잘하는 박사죠. 통해서 어깨 수술까지 받으면서 2024 시즌에 대한 미련을 지웠다. 그렇지만 어깨 부상은 김하성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왜? 어깨 부상만 안 당하고 부상 없이 그래도 조금 성적이 조금 예전보다 못하다고 부상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부상이 있는 바람에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하성은 1억 달러 이상의 큰 계약을 손에 넣을 거라고 전망됐다는 거. 충분히 1억 달러 이상, 1억 5천만 달러, 뭐 심하면 한 2억 달러 정도의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됐죠. 그렇지만 성적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어깨 부상까지 겹치게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뉴욕 양키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LA 다저스 여러 팀들하고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아무 팀에도 아직까지는 못 간, 어느 팀에도 이 영입을 했다고 어느 팀하고 계약을 했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아죠.
계속 어느 팀하고도 계약했다는 발표가 없었어. 이렇게 막 이 메이저리그 구단이랑 이 구단 저 구단 다 연결은 다 한 번씩 다 해보더만 그래도 어느 팀에 간다는 확신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던 중 어제 30일 김한성의 깜짝 계약 소식이 전해졌다. 진짜 이 깜짝 계약이라는 게 예상되어졌던 연결고리가 생겼던 그런 어떤 팀이 아니고 언급됐던 팀이 아니고 템파베이 레이스가 데려갔으니까 깜짝 계약인 거죠. 대상은 바로 템파베이 레이스. MLB.com이 김하성과 템파베이를 살짝 연결시켰던 것을 제외하면 MLB.com이 살짝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데려가도 괜찮다 이런 기사를 살짝 뭐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겨울 내내 단 한 번도 템파베이 레이즈랑 김하성이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았던 팀이라는 거. 근데 템파베이는 김하성의 영입에 꽤나 진심이었다. 그래서 2년에 2,900만 달러.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지금 어깨 부상과 뭐 작년 시즌에 좀 안 좋았던 그것 때문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아서 단기 계약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전망도 많이 나왔었는데 템파베이 레이즈가 2년, 장기 계약은 아니지만 2년에 2,900만, 즉 3,000만 달러에 가까운 계약을 해서 2년이 2,900만 달러라는 계약은 템파베이 구단 역대 5위, 지금까지 5번째 5위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에요. 대형 계약.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정말 대형 계약이야. 왜 템파베이가 이런 대형 계약, 자기들 구단 역사상 5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지금 선수단에서 제일 1위 고액 연봉으로 이 김하성을 데려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약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2025 시즌에 1,300만 달러를 받고 한 188억 원 되는 1,300만 달러 정도를 받고 2025 시즌이 끝난 뒤에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고. 옵트아웃을 통해서 새로운 이 FA로 다시 옵트아웃을 통해서 다시 시장에 FA로 나와서 새로운 계약과 행선지를 찾아 떠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 2년 계약 템파베이랑 김하성이 맺은 2년 계약 중에 김하성에게 유리한 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템파베이의 잔류를 희망하면 그렇게 1년이 끝났는데도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템파베이 90% 한다. 그러면 2026 시즌에는 조금 더 연봉이 올라가서 1,600만 달러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김하성의 계약에는 타석 수에 따른 인센티브 200만 달러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몇 타석을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김하성이 아마 약간 부상을 입은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김하성이 부상을 입지 않았으면 이런 어떤 뭐 인센티브, 타석 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겠지만 부상이 있어서 혹시나 많은 어떤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면 그걸 조금 감안해서 템파베이가 좀 연봉을 깎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김하성의 계약에는 타석 수에 따른 인센티브 2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더 자세하게 봐서 어떤 타석 수를 못 채우면 200만 달러를 깎는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타석 수 이상을 채우면 200만 달러를 더 준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 타석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다. 이건 아마 더 준다는 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FA 미아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 김하성의 계약은 헐값에 가깝다. 헐값에 가깝죠. 뭐 한 번 부상 입었다고, 뭐 FA전이 부상 입었다고 이 선수를 완전 헐값 취급해서 뭐 단기 계약 이렇게 한 것보다 부상 입어도 그 이전에 어떤 그 선수가 보여준 성적을 감안해서 충분히 예전 성적을 다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고액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유독 김하성은 엄청 씹어대더라고. 뭐 동양계 선수라는 게 좀 영향을 미쳤겠죠. 기존에 왜 샌디에고랑 4년 계약해서 3년 동안 잘했잖아. 4년 딱 FA 전에 이렇게 조금 성적이 떨어지고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이런 게 아마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하면서 4년째 어떻게 보면 FA 전이라고 자기가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깨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도 참고 아마 뛰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까. 운이 나빴다고 봐야죠. 김하성은 2023 시즌 내셔널 리그 유틸리티 부분에서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죠. 그래서 어떤 유틸리티, 그러니까 내야수, 뭐 3루수, 유격수, 2루수 다 할 수 있다고 유틸리티 부분에서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검증된, 베리파이드 된 그런 자원이라는 거. 그래도 처음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 있었던 샌디에고 파드레스랑 4년에 2,800만 달러 비교하면 눈에 띄게 급여가 증가했던. 그때는 4년에 2,800만 달러인데 지금은 2년에 2,900만 달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배는 연봉이 증가한 거죠. 그래도 부상이 없었고
그리고 또 지난 시즌 성적이 좀 평균 어떤 성적만큼만 나왔더라도 2년에 2,900만 달러가 아니고 한 6년, 7년, 최소한 5년 이상의, 그것도 1억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했을 텐데 아쉽다는 거죠. 그래도 올 시즌에 잘 뛰어서 내년에 다시 FA로 넣으면 되니까 나쁜 계약은 아니라고 봐요. 미국 복수 언론은 김하성이 아닌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잘 영입했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김하성을 데리고 가기 잘했다고. 아까 그래서 이 영입 순위 성적으로 A- 성적은 된다고 얘기한 게 그만큼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데리고 간 게 잘했다는 거. 김하성이 템파베이를 택한 게 잘한 게 아니고. MLB.com은 김하성은 유격수를 맡게 되면 템파베이는 수비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고도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만큼 튼튼한 유격수가 있으니까 수비의 골든글러브급의 수비의 어떤 골든글러브 출신의 이런 확실한 수비를 보여주는 김하성이 있으니까 수비에서 여러 선수를 막 이것저것 막 이 선수 저 선수 썼다가 이렇게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공격적인 집중을 할 수 있다. 김하성의 어떤 건강과 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긴 하지만 즉 어깨를 제대로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긴 하지만 김하성과 계약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도박이다. 그만큼 해볼 만한 도박이라는 거지. 오히려 정말이지 저는 지금 후안 소토랑 매츠가 거의 1조 원이 넘는 14년인가 15년인가 장기 계약했잖아. 전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도박이라고, 가치 있는 도박이 아니고 미친 도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오타니도 지금 10년 계약했지만 오타니도 솔직히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뒤, 한 3, 4년 뒤만 돼도 지금 같은 성적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아직까지 팔팔한 김하성 26인가? 그렇잖아. 그런 김하성하고 2년 계약 이 정도 하는 거는 충분히 양호한 거지. 이 정도 계약은 충분히 가치 있는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가 적당한 가격으로 정말 강력한 선수를 영입했다. 이 정도 한 3천만 달러도 안 되는 어떤 가격으로 2년에 이런 강력한 선수, 수비력 좋고 타격도 괜찮고 그리고 도루 발도 빠르고 하는 그리고 팀에 이렇게 헌신적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거는 정말 잘했다고 호평을 하는 거죠. ESPN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즉 ESPN은 템파베이와 김하성의 계약을 B등급으로 평가했는데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부상과 관련된 우려 없이 영입을 했다면 아마로 A- 영입, 즉 부상이나 이런 게 조금 의문이 제기돼서 B급으로 평가했지만 이 부상과 관련된 우려가 없다면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데려온 건 A-급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템파베이는 김하성이 어깨 수술 후 회복 여부에서 큰 우려를 품었다면 그를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A-일 수도 있다. 그만큼 템파베이가 만약에 김하성이 어깨가 그만큼 안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안 될 것 같겠죠. 바보도 아니고 왜 보통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메디컬 체크도 하고 다 해봐요. 그리고 어떤 그 선수의 어떤 어떤 그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다 수집한다고. 그래서 김하성이 정말 어깨가 완전히 고장났다. 그리고 예전같이 그렇게 강력한 송구를 뿌릴 수 없다. 그리고 수비가 그만큼 안 될 거다. 그런 어떤 판단이 들었으면 안 될 것 같겠죠. 이런 템파베이가 자기 팀의 제일 1위 고액 연봉으로 김하성을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템파베이도 나름 다 타진해보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해보고 메디컬 체크 다 해보고 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김하성을 2년에 2,900만 달러 데려왔는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특히 이렇게 구조화된 계약을 통해서 아까처럼 1년 하고 나서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구조화된 어떤 계약을 통해서 김하성을 영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 김하성이 그만큼 어깨가 안 좋다면 굳이 김하성 선수하기 유리한 이런 1년 후에 옵트아웃을 할 수 있고 또 옵트아웃 안 하고 2년에 남는다 하면 오히려 1년보다 2년째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 김하성을 데리고 올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에게 이렇게 유리한 어떤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의 능력을 믿는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서도 건강한 김하성, 그러니까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런 건강한 김하성은 프란시스코 린도, 매치의 어떻게 보면 이 매치의 상징이란 매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프란시스코 린도도 유격수예요. 그리고 바브히트 주니어, 캔사스시티의 이것도 보물이죠. 지금 캔사스시티의 어떤 이 유망주 정말이지 이 제일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는 바브히트 주니어, 얘도 유격수예요. 이런 이 린도나
바비트 주니어의 2,500만 달러 범위에는 근접하지 못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급여 기준을 고려했을 때 템파베이에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하성이 건강했으면은 이 린도어나 아닌 바비트 주니어가 받는 그 계약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었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도 조금 어깨 수술해서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의 범위에는 근접하지 못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급여 기준을 고려할 때 템파베이에게 유리할 수 있다. 김하성이 5월 말까지 2055 시즌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4월부터 보통 시즌이 시작된 3월 말 4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5월 말 한 2달 정도가 이 시즌에 참여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말까지 2025 시즌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일찍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일단 5월 말까지는 시즌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다고 보면 약간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시즌을 풀 시즌을 못 뛰고 한 2달 정도를 못 뛴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김하성도 첫 시즌에 1,3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인센티브 맞네. 아까 5수 채우면 200만 달러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니까 결국은 첫 시즌에 1,300만 달러에서 어떻게 보면 부상에서 복귀해서 자기 타석을 채우면 1,5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첫 시즌이. 그런 계약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1년 후에 다시 더 좋은 위치에서 다시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다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2년 계약이 1년 끝나고 나서 옵트아웃해서 다시 FA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 걸로 보면 템파베이도 좋은 유격수를 어떻게 보면 싼 값에 데리고 왔으니까 윈. 김하성 입장에서도 그래도 아주 1,000만 달러가 안 되는 헐값이 아니고 그래도 한 1,500만 달러까지 한 시즌에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 1년만 뛰고 또 1년 뛰고 나서 다시 FA에 나와서 고액연봉의 어떤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물론 이번 25 시즌을 잘 뛰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 계약이라는 평가. 나쁘지 않은 계약이에요. 전문가들도 템파베이라는 게 조금 의외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템파베이로 간 게 템파베이 측에서도 나쁘지 않고 김하성 입장에서도 좋은 계약이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자, 온더무브에서 김하성이 이렇게 템파베이로 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자, 일단 김하성은 기존의 템파베이 유격수들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는 게 ESPN의 시선이라고. 기존에 있었던 템파베이 유격수들에 비하면 김하성이 훨씬 낫다고. 매체는 김하성이 복귀하면 이전의 템파베이 유격수였던 유격수 차트 1위에 있었던 테일러 월스라든가 아니면 호세 카바야로보다도 더 즉각적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김하성을 영입함으로써 팀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월스랑 카바야로의 합산 FWAR, 즉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 즉 다시 말해서 이 선수를 안 쓰고 다른 선수 대신에 이 선수를 썼을 때 이 선수가 그 승리에 기여하는 그런 승리 기여도가 이 두 선수가 둘이 합쳐서 합산해서 1.8인데 김하성은 12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못 뛴다 그러니까 원래 162경기인데 5월 말까지 못 뛴다고 하니까 이제 6월부터 뛰기 시작해서 한 12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래도 FWAR이 2.6의 FWA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 기존에 있었던 템파베이 유격수로 뛸 수 있었던 선수 이 두 명 월스랑 카바에로의 합산 FWAR보다 김하성의 그것도 한 시즌 풀로 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하성의 FWAR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승리 기여도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FWAR. 어깨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김하성의 예측이 더 높은 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해서 어깨 문제, 어깨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잡다한 어떤 의문이나 그런 게 제기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템파베이 유격수들에 비해서 김하성이 훨씬 더 좋은 어떤 이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김하성을 쓰는 게 그 팀이 템파베이 유격수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돼서 김하성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어떤 유격수들에 비해서 템파베이 유격수들에 비해 기존에 이 템파베이 유격수를 뛸 수 있었던 아까 봤던 그 월스랑 카바이로 합산 FWAR, 즉 대체 선수 승리 기여를 따져서도 김하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이런 어떤 숫자들, FWAR인 이런 숫자들이 그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구는 어떤 숫자 계산, 보통 숫자 노름이라고 하는 것도 방어율도 타율도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어떤 숫자들이 있지만 특히 요즘은 이런 FWAR 이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그러니까 이 선수를 썼을 때 다른 선수를 썼을 때보다 그만큼 승리에 얼마큼 기여도가 생기냐는 게 중요하죠. 이 선수가 그만큼 승리에 그 팀의 승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그래서 승리 기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수한 선수란 거. 김하성의 역할은 유격수 유망주인 카슨 윌리엄스가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카슨 윌리엄스라는 이 유망주가 이 마이너리그에 있는데 그 선수가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지만 임시 방편은 아니다라고 해서 유망주가 말 그대로 유망주로 그냥 머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유망주의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데리고 온 임시 방편은 아니다. ESPN은 김하성은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다. 김하성이 옵트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즉 1년 마치고 다시 FA로 시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른 포지션으로 옮기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유망수인 카슨 윌리엄스가 유격수를 맡는다 해도 김하성은 3루수나 2루수를 맡을 수 있으니까 다른 포지션으로 옮기면 매력적인 트레이드 카드가 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는 김하성이라고. 이건 템파베이에게 좋은 기회라고. 템파베이는 김하성을 영입함으로써 최소 1승, 겨우 1승, 그렇게도 1승이 어디야. 1승 때문에 정말이지 뭐 와일드카드에 나가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지금 이 알통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템파베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는 이 템파베이도 있고, 뭐 양키스도 있고,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있고, 그리고 볼티모어도 있고,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 이렇게 5팀이 있어.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토론토, 보스턴 얘들이 좀 약하고, 템파베이 레이스도 좀 그저 그렇다고 해서 강팀으로 따지면 양키스, 볼티모어도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1강 뭐 템파베이랑 볼티모어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뭐 토론토랑 보스턴이 약으로 봐서 뭐 1강 2중 2약 아니면 1강 뭐 3중 1약 이 정도 되겠죠. 보스턴이나 토론토도 뭐 확실히 잘하는 팀이라 볼 수도 없어. 특히 보스턴은 최근에 계속 성적이 좀 안 좋잖아. 지금 뭐 FA 지금 스토브 리그에 그렇게 데리고 온 선수도 그렇게 대단한 선수를 데려간 건 없고 기존에 있는 선수를 그냥 활용하자는 것 같으니까 보스턴이 제일 약체라고 볼 수도 있어. 토론토는 뭐 최근에 보니까 또 누구야 뭐 맥스 슈어저도 토론토랑 계약을 했다는 것 같은데 물론 맥스 슈어저도 나이가 많아서 연식이 좀 된 투수라서 기존의 기량을 발휘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토론토도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데 그게 뉴욕 매치의 피터 알론소도 토론토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피터 알론소 데리고 가고 그리고 지금 한 선수 뭐 산탄데르 볼티모어에서 산탄데르를 영입해와서 지금 강타자가 이 토론토에 꽤 많다고. 그러니까 토론토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동부지구 그리고 또 와일드카드 전부 다 이 훌륭한 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는 그렇지만 썩 대단하지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팀들이 다섯 팀이 다 좋은 팀이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다저스나 이렇게처럼 완전히 뭐 어나더 레벨의 그런 어떤 팀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을 데려오는 이런 움직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김하성이 뉴욕 양키스에 가서도 좋은 어떤 팀에 영향을 줬을 텐데 뉴욕 양키스가 그건 또 모르지. 가만히 보면 예전에 박찬호도 뉴욕 양키스에서 잠깐 뛴 적은 있지만 그때는 박찬호의 전성기가 한참 지나고 났을 텐데 하여튼 거기도 보면 동행계 선수들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양키스도. 그래서 양키스가 뭐 김하성을 데리고 가도 충분히 자기 팀이 득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 그들은 그룹 내 입지를 강화했다. 즉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데리고 옴으로써 이 동부지구 이 5개 팀에서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가능성을 더 뭐 리그 이게 자기 지금 지구 우승을 좀 하기에는 조금 빡셀 수도 있지만 그래도 템파베이가 지구 우승 한 적도 얼마 전에 지구 우승 했었어.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지구 우승이든 아니면 와일드카드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입지 강화한 건 틀림없죠. 라고 템파베이 움직임에 엄지척했다고. 그만큼 이 김하성이 템파베이 간 게 템파베이가 김하성을 잘 데리고 왔다는 평가가 많다는 거죠. 뭐 김하성 입장에서도 진짜 어깨 부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지난해 성적이 어떻고 저떻고 온갖
부정적인 어떤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속에서 2년에 거의 3천만 달러, 지금 뭐 타석수만 채우면 200만 달러에 또 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3천만 달러가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을 한 게 나쁘지는 않죠. 뭐 1년 계약하고 그리고 다시 FA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계약 조건일 수 있죠. 그래서 1년만 지금 5월 말까지는 복귀 못해서 한 5월 말 또는 6월 정도 돼서 복귀해서 자기가 좀 기존의 어떤 기량을 발휘해서 성적을 내면은 올해 끝나고 다시 FA 시장에 나와서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면 뭐 템파베이 쪽에서도 김한성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업그레이드, 자기 팀의 유격수를 업그레이드해서 어느 어떻게 보면 선수보다도 김한성을 데리고 온 게 잘한 거. 김한성이 템파베이 측에서도 잘 데리고 간 거고, 김한성 입장에서도 뭐 템파베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팀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연봉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옵트아웃해서 FA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면 잘 갔다는 거예요. 뭐 팀을 가리지 않고 프로면은 잘해야지 나는 꼭 무슨 이 팀에 있으면 뛴다, 저 팀에 있으면 뛴다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템파베이가 FA로 김한성을 데려간 게 좀 예상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김한성도 템파베이도 둘 다 서로서로 윈윈이 되는 계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김한성 입장에서는 진짜 다시 복귀하고 나서 그 시즌, 올 시즌을 정말 잘 치러내면 충분히 내년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2025 시즌이 김한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템파베이랑 김한성이 2년 계약을 했다는 소식. 그래서 더 이상 김한성이 어느 팀에 갈지 몰라서 궁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이러저러 추측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거 없다는 거. 딱 템파베이 레이즈로 가게 됐다는 거. 알통 예전에 뭐 이 유현진이 토론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토에 있었으니까 그 알통 지역에 있는 양키스나 보스턴이나 뭐 이런 볼티모어나 이런 팀들하고 하는 경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김한성이 그쪽 팀으로 갔으니까 더 이제는 뭐 김한성이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 있던 김한성 그리고 다저스랑 새로 계약한 이 김혜성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종우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혜성이랑 이종우는 내셔널리그 팀이니까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 그렇지만 이제 김하성이 이 아메리칸 리그에 볼티모어로 아메리칸 리그의 템파베이로 갔으니까 이제 아메리칸 리그의 경기도 자주 볼 수 있겠죠. TV를 통해서.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올 시즌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김하성하고 템파베이가 2년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